천천히 다 이해시키면서 할 테니까 우리 같이 공부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오늘 이제 할 내용이 뭐냐면 수열이에요. 수열. 다시 시작했어. 지금까지는 다 있고 이제 다시 시작이니까. 자, 어떻게 보면 기말고사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 파트이기도 해요. 이 수열. 자, 너네가 이제 어떻게 배웠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랑 같이 배울 때는 이제 수열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돼야 되냐면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근데 우리 이제는 너무 풀기 하는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어차피 기록은 다 해줄 거고 그냥 수업 듣는 걸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내가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문제 풀다가 시간 남으면 다시 좀 필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어. 집중하는 게 가장 먼저니까. 자, 어쨌든 수열을 정의역의 자연수인 함수로 봐야 돼요. 얘네가 요게 정확히 인지를 못하면 수업을 열심히 들어도 옛날에 저 수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좀 잘 봐봐. 자, fx가 3x 플러스 5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얘는 그냥 함수인 거 아니지. 함수하면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다항식을 해요. 다항식에서 제일 핵심이 뭐였지? 차수를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자마자 생각하는 게 1차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차수부터 먼저 봤지. 그러면 fx를 3x 플러스 5라고 썼는데 ft는 3t 플러스 5라고 쓰나 fn은 3n 더하기 5라고 쓰나 다 똑같은 내용 아니겠어요? 맞지? 근데 우리가 보통 수열이라고 했을 때 니네가 딱 아는 거는 AN 이렇게 얘기한다고. 맞죠? 우리가 이 AN을 뭐라고 하냐면 이 AN은 일반항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반적이라는 단어는 보통 어떻게 쓰는 거냐면 되게 객관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은 세 끼를 먹죠. 아침, 점심, 저녁. 그러면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야. 그 일반항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딱 보면 알 수 있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항이 일반항이에요. 말 그대로.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n 플러스 3이 있어. 자, 얘는 이 a는 n 플러스 3 이렇게 써놨는데 얘는 일반항이다 아니다? 잘 봐. a 5 얼마 집어넣으면 돼? 그냥 5 집어넣으면 얼마야? 8. 그럼 a 10은 13. 그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지. 저런 걸 우리가 일반항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밑에는 어때요? A10이 뭐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10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10까지 진짜 계산해야지만 알 수 있지. 이런 걸 우리가 그럼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일반항이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함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차수를 알아낼 수 있는 식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일반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별거 없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지. 수열의 정확한 정의는 숫자와 문자의 나열이에요. 숫자와 문자의 나열을 그냥 뭐라고 합니까? 수열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숫자와 문자를 나열하다 보면은 당연히 규칙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규칙성이 뭐 할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네 고등학생이잖아. 그럼 당연히 규칙이 있는 게 나오겠어? 없는 게 나오겠어? 있는 거 나오지.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숫자를 막 나열하다 보면 가지각색의 규칙이 있는 것들이 있어. 근데 걔 중에 너네가 몇 개 안 배우는 거예요. 옛날엔 좀 많이 배웠는데 지금 몇 개 안 배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배우는 게 뭐겠니? 바로 등차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규칙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규칙이 무슨 규칙이니? 자, 등차입니다. 이게 같은 등에 쓰질 못해요. 같은 차를 간다는 거예요.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다 뭐가 되어 있다? 같은 차를 갖는다 얘기입니다. 그거를 좀 멋들어지게 쓰면 너네 근데 잘 봐.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 자, fx를 3x 플러스 5라고 하나 쓰나 an을 3n 플러스 5라고 썼으나 이거나
받아들이는 게 같으면 되는 거거든요. 잘 봐. 이거나 이거나. 자, F2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A2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A2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그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이름이 AN인 거야. 너네 그럼 봐. F2가 무슨 뜻이야? 그치. X에 1을 대입했을 때 F라는 함수의 함수값이지. 그럼 여기도 A2도 의미하는 건 뭐냐면 AN이라는 수열 중에 N이 뭐일 때 값이야? 2일 때 값이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정의역이 자연수라고 했어요. 함수는 꼭 정의역이 자연수일 필요가 없잖아. 보통 아무런 말 없으면 저때 X는 모든 실수인 거 맞지? 그러니까 F1.5도 가능하고 F1.7도 가능하고 이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함수를 나타낼 때 정의역이 모든 실수다 보니까 반드시 어떻게 나타내요? 그래프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x 플러스 5라는 걸 절편이 5고 기울기가 3인 직선 이렇게 나타나는 게 함수예요. 근데 수열은 뭐라고 썼으니까 정의역의 자연수의 함수니까 시작이 아예 정의역의 자연수일 때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뭐일 때밖에 없냐면 1일 때 1 집어넣으면 8이죠. 그 다음에 2일 때는 11이죠. 이런 식으로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야. 요런 거를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 딱 나열하면 8, 11, 14, 17, 20 얘를 수열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A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숫자들을 규칙이 있다 보니까 그 규칙대로 식을 나타내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일반항이 되는 거고 이렇게 쓰는 것 뿐이라고. 얘 같은 거는 누구나 보면은 수열 10번째 항 이런 거 식 대입하면 알 수 있는 항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한다? 일반항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부터 시작을 할 건데 등차 수열이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차가 같다는 거야.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등차 수열 AN이 뭐니? 하면은 A1 더하기 N-1 곱하기 D요. 이렇게 외워서 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봐. 시작이 차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수학은 이 말을 기호로 나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게 지금 뭐냐면 기호로 나타내는 거지. 어떻게 기호로 나타내는 거냐면 차이가 같음을 기호로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것도 D라고 했더니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에 뺐을 때도 이 차이와 이 차이가 같아야 되니까 얘도 D라고 하고 네 번째 항에 세 번째 항 뺀 것도 D다. 다른 말하면 이렇게 수가 나열이 됐는데 이렇게 숫자가 나열이 됐는데 이 차이나 이 차나 이 차나 다 뭐하다? 같다가 등차 수열이라고.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게 그거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 봐봐. 만약 A10이 뭐니? 라고 물어봤어. A10이 뭐냐고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유도로 해가는 데 있어서 끝나는 게 어디서 끝내야 될 거예요? 10에서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쭉 가는데 이게 사람이 눈치가 있지.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게 뒤에 거보다 커요. 왜? 차니까 뒤에서 앞에 걸 뺐단 말이야. 그럼 10에서 끝내야 되니까 쭉 가서 어디서 끝내고 싶냐면 10에서 끝난다면 이 관찰이 되게 중요합니다. 얘 입장에서 전해항이니까 A9 얘가 D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얘를 쌓았다 뭐 하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더하게 되면은 얘네가 이런 식으로 지워질 거란 얘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남냐면 끝에 하나와 제일 처음에 하나가 남으니 A10 얼마는 A1은 자 D가 몇 개겠어요? D는 뒤에 보시는 숫자가 1이고 끝이 9니까 9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주변들이 되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몇 개다? D를 9번 더했으니까 9D구나 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A10-A1을 몇 D다? 9D라는 식이 유도가 됐으니 A10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A1만 넘기면 A1 더하기 9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보아하니 규칙성이 있단 말이야. 어차피 계속 지워지잖아. 그치? 그럼 준영아 그러면 꼭 시작을 A2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지. 내 마음대로 내가 만약에 4에서 출발하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이 뒤에 게 없어지는 거야? 이게 뒤에 게 틀린 거예요? 아 이건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만큼을 더하면 되는 거지. 얘는 무시하고. 그럼 시작하는 게 A4고 끝나는 게 누군가? 미안해요. 시작하는 게 A3이구나. 3. 자 어쨌든 여기서 출발을 했어. 그럼 끝나는 게 여기야. 그럼 얘의 계산 결과는 어떻게 돼요? A10 마이너스 뭐라고 써야 돼? 그치 A3이지. 대신에 얘는 3부터 9까지 더한 거니 개수만큼 D를 더한 거니까 7D가 나온다고. 이해하셨니? 그럼 니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겠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수열은 숫자의 나열이다 보니까 규칙성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숫자들을 잘 봐봐. 느끼는 바 없어? 내가 만약에 A 네모를 알고 싶은 건데 맞아? 어디서 출발했으면? A 세모에서 출발했어.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네모에서 A 세모를 뭐 하는 순간? 빼는 순간 D를 더하는 건데 몇 번 더하겠어? 자 12고 1일 때 9예요. 12고 3일 때 7입니다. 그럼 여긴 뭐겠어? 네모 마이너스 세모가 된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등차 수열입니다. 근데 절대 A는 A1 플러스 M 마이너스 1 곱하기 D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니? 됐지? 오케이? 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 좋아. 근데 약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럼 이제 봐봐. A7이 3이다.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자 저기 네모로 쳐놓은 게 뭐였지 내가? 함수로 받아들이라고 했지? 얘는 함수로 받아들이면 뭐일까? 7번째 값이 얼마라는 거야? 3인 거지? 그럼 얘는 7,3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x가 7일 때 y 값이 얼마다? 3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그러면 A11은 얼마야? 예를 들어서 A11 20이라고 할게. 그러면 얘는 11, 얼마로 받아들이면 돼? 20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고. 이해하셨어? 그럼 우리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봐. 자 문제 내보는 거야. 문제 뭐 내냐면 아니 얘들아 A2가 5고요. A10이 45다. 그랬을 때 D는 뭐니? 라는 문제가 나왔어. 공차는 뭐니? 그럼 제일 무식한 게 AN은 A1 플러스 M-1 곱하기 D 일반화 내가 맨날 외웠던 거 혹은 너네 문제집 풀다 보면 위에 이렇게 써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어이구 A1 더하기 1 곱하기 D 어이구 A12 45 얘네다 10 집어넣었으니까 어이구 이렇게 해주고 둘을 빼 열리 이지를 하지 말라고. 알겠어? 그냥 원리가 뭐야? 차가 일정함을 이용한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얘에서 얘를 뭐 하면 빼면 10에서 2를 뺀 거니까 몇 D가 나온다고? 8D. 그냥 그게 정답이라고. 아시겠어? 그래서 8D는 45에서 5를 빼니까 40이니까 D는 얼마다? 5다 라고 저절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저때 D를 항상 봐봐. 차가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일정한 차, D, 일정한 차, 공통적으로 같은 차에서 얘를 D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왔어? 오늘 일찍 왔네? 너네 뒤에 또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자, 얘를 일정한 차라 해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공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 공차. 너네 앉은 이 포지션을 보니까 내가 한 일주일 안 씻은 사람 같아. 다 멀리 떨어졌어. 미안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공차를 하고 여기까지 간단히 필기할게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이런 거는 자 필요 없고 자 여기까지 우리 간단히 필기하고 꼭 선생님이랑 똑같이 필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니네 느끼는 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스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도 지울게요. 이것도 지우고 네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다 F3이 10이랑
수열로 바꾸면 A3은 10이다. 똑같은 말이다. 하지만 F1.5가 9다. 근데 A1.5는 9다. 이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이유는 정의역이 뭐가 돼야 되니까? 자연수가 되니까. 자, 그래서 너네는 내가 이따 다시 또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얘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앞에 질문 좀 받고 너네하고 같이 수업하고 너네는 끝나고 또 질문 받아주고 그런 식으로 할게요. 이해했죠? 10시 오늘 이제 숙제에 질문이 없어서 시작을 했어요. 예진아 숙제 다 했니? 모르는 거 있어요? 다시 풀었을 때 모르는 거 있죠? 다시 풀었을 때 모르는 거 그건 나중에 물어보고. 니네 그 발표했어 그래서? 아이씨 뭐야 열심히 했는데 발표 안 해. 다른 애들이 했니? 자 그렇다면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말하는 일반항도 그냥 유도가 되죠. AM-A1은 당연히 얼마겠어요? n에서 얼마를 뺀 거니까 1을 뺀 만큼의 d를 더했다 이거가 되는 거고, 그때 이걸 반대로 뭐 하니까 넘기면 A1 플러스 n-1 곱하기 d, 이게 교과서적으로 혹은 니네 문제집에서 앞에 맨날 유형에 써져 있는 그 일반항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했지,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절대 성공을 못하. 그렇다고 해서 이거 모르면 안 돼. 알긴 아셔야 됩니다. 자, 관점을 어떻게 보라고 했냐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했고,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차수잖아요. 자, 보세요. 얘를 잘 정리를 해보세요. 이거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dn 더하기 a1-d예요. 님들. 그럼 보시면 봐봐. n에 관한 식이야. 그럼 n이 몇 차인지가 중요해. 몇 차예요? 1차죠. 그러면 수열이 몇 차면? 1차 함수면 얘는 무조건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차 fx를 3x 플러스 7이라고 했을 때인데 여기는 3이 뭐가 되죠? 기울기가 되죠? 그럼 여기는 n 앞에 있는 이 d가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함수의 감정으로 봤을 때는, 다시 뭐의 감정으로 봤을 때? 관점으로 봤을 때, 함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1차 함수가 결국 뭐고? 1차 함수는 등차고, 그때 뭐는 기울기가 곧 뭐구나? 공차구나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 니네 그럼 중학교 때 이런 문제 컸던 거 기억할 거야. fx는 3x 플러스 네모다. 1차 함수다. 근데 얘가 1,7을 지난대. 그럼 여기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모 얼마죠? 4거 아니야, 그치? 주영이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면 이제 끝났어. 잘 들어봐. 예를 들어서 A3이 얼마고 5고 A6이 20인데 A15를 구하는 문제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이런 생각하면 되죠. 먼저 등차 수열이니까 일단 뭐하고 보는 거야? 빼세요. 빼면은 A6에서 A3을 뺐어. A6에서 A3을 빼면 여기 써놨죠? 몇 D? 3D. 근데 3D가 20에서 15 뺀 거니까 15죠. 20에서 5 빼니까. 그래서 D는 얼마고? 5구나. 맞아? 그리고 난 다음에 A1을 또 구하지 말고 그냥 A에는 몇 차 함수니까 1차 함수잖아. 기울기 얼마? 지금 공차가 기울기라며. 그럼 공차 5니까 몇 N? 5N. 그래 5N. 1차 함수야. 그럼 상수항만 알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직선의 그 1차 함수에서 기울기 알고 한 점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어떻게 받아봐야 돼? 얘를 몇 콤마 몇? 얘가 그치 3,5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30원 쓸 때 이게 5가 돼야 되지? 그럼 30원 쓸 때 5가 되니까 여기 얼마겠어? 30원은 15잖아. 5가 돼야 되니까 여기 얼마? 마이너스 10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아 그러면 실제 30원은 5 나오고요. 6 집어넣어봐. 20 나오잖아. 그럼 15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 얼마 집어넣는 건데? 15 구하면 답이라고. 이해하셨어?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돼. 얘에서 얘를 빼면 이거고 15에서 그냥 6을 빼는 거예요. A15에서 얼마를 뺀 게? A6을 뺀 게 몇 D? 9D다. 그럼 A15는 A6을 넘기면 20이니까 20 더하기 D가 5였으니까 45다. 이렇게 푸셔도 무방해요. 이해하셨니? 그건 다양해요. 최악의 형태가 A1 구해가지고 M 빼기 곱하기 D 이렇게 쓰는 게 최악이라고. 아시겠어? A1은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좋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 일반항까지는 끝났어요. 이게 등차 수열의 기본이에요. 별거 없죠? 자, 그래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디 문제 풀어보냐면, 자, 5페이지 잠깐 보세요. 5페이지 보시면 2번하고 3번하고 4번이 있는데 2번하고 3번을 2번하고 4번 풀게요. 자, 2번을 지금 여러분이 푸시고 2번은 내가 안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지금 푸시고 그 다음에 4번을 저랑 같이 푸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3번 푸셔도 돼요. 네네. 이거 두 개 이렇게 보세요. 이번은 아마 여러분 진짜 잘 풀었을 거예요. 금방 그치? 다 배운 대로 하셨네요. 고맙네요. 네.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도 A1 플러스 N-1 곱하기 B로 하시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서 딱 봐도 공차가 뭐겠어요? 그치? 첫 항은 뭐 집어넣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하면 알겠지?
자, 잠깐만. 여기 봐봐. 얘 공차 뭐야? 관찰해. 얘가 뭐니까? 등차지. 1차 함수지. 공차가 뭐라고 있어? 기울기. 그럼 3 더하기. 첫 항은 여기다 5 집어넣는 거야. 네. 3 더하기 3 플러스 B겠죠. 이해가? 자, 앞에 보세요. 전에 4번을 지금 풀랑말랑 하실 거예요. 그쵸? 푸신 분 잘 푸셨는데 제 얘기 앞에 얘기 한번 듣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보세요. 이제 함수 이렇게 쓰는 게 이상해. 근데 이거 익숙하지? 여기서 그럼 fx 플러스는 어떻게 쓸 거야? 요 3에 x 대신에 x 플러스 1 집어는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아 맞지? 이게 불편하진 않잖아. 근데 이거를 수열로 나타내면 또 불편해. 수열로 나타내볼게. 자, 그럼 위에 건 어떻게 나타내면 돼? AN은 3n 플러스 2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면 2an 플러스 1인 거 맞지? 그냥 이거 자체가 하나의 수열이야. 너네 이런 함수를 새롭게 gx로 잡는 게 이상한 거야? 내가 G5 알고 싶으면 여기다 얼마 집어넣는데? 5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아 심지어 xfx 플러스 7이라고 해도 얘를 그냥 gx로 잡으면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다 같이 3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똑같은 말이라고. 아니 그러면 여기서도 그냥 이거를 새롭게 정의된 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A라는 말 쓰면 돼요? 안 돼? 그래서 얘는 그냥 BN 쓰시면 돼요. 헷갈리시는 분은. 이해해? 그럼 밑에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얘는? 여기는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니까? 이게 들어간 거지? 그럼 뭐라고 쓰면 돼? a n 플러스 1인 거야. 너네 그럼 a n 플러스 1은 그냥 여기 있는 n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고. 아니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함수처럼 생각하면 다 쉬운 말이야. 알아들었어? 이런 관점에서 다시 4번 봐봐. 안 풀릴 수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안 풀릴 수 있는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가볍죠. 대하는 게. 아 이건 개소리야. 이게 아니잖아. 개소리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됐어요. 이 문제가 개소리처럼 안 느껴지면 여러분은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초이스도 한번 볼게요. 다시 봅시다. 플러스도 한번 다시 보고. 자, 어렵지 않아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보면은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D1인 수열을 AN이 하자 이렇게 썼어요. 그럼 당연히 뭐라고 해? 아 머릿속에 일반화가 나오는 거잖아. 공차가 D1이라 했으니까 D1N 더하기 맞아? 1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온다는 거야? 3. 그럼 여기 1 집어서 3 나와야 돼. 그럼 D1이 없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D1 해주고 3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끝났네. 이 첫 줄이 이거죠. 두 번째 줄 보세요. 아니 2an 플러스 3이라는 수열이야.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새롭게 뭐가 정의된 거야 이게. 아 bn이 새롭게 정의 내린 건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항이 4라는 건 이거를 bn으로 했을 때 n에다가 얼마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었을 때 값이 4라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같이 뭐 집어넣으면 돼?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 결론은 이 A2 더하기 얼마가 3은 4다 하시면 되는 거라고. 다시 이해했어? 다 봐봐. 아니 얘 이 수열이 있는데 이거 막 A 쏘고 막 2개 곱하고 3 없어 어려워요 하지 말고 그럼 새롭게 함수를 적은 것처럼
이 함수 이렇게 있으면 얘를 그냥 bn으로 잡어. 그러면 두 번째 항이 4라는 건 여기 n에다가 2를 집어넣는 게 4라는 거야. 그 여기다 20을 여기 같이 집어넣는 거라고. 이해했어? 그러면 이미 A2는 여기 위에다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2 집어넣으시면 결국 2배에 뭐가 되는 겁니까? 2 집어넣으면 D1, 2D1, D1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플러스 3이 얼마다? 4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2D1이 얼마가 나와서 6이니까 6, 9니까 뭐 값이 이러냐? 네, 마이너스 5가 돼서 D1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거네.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수열은 공차가 D2래.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제발 얘 만든 다음에 여기서 뭐 보면 답이야. 공차가 뭐야 여기서? 기울기. 맞잖아. 그래서 여기 아니 진짜 2an 더하기 3을 만들라고.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여기에다가 몇 배 해주고 2배 해주고 3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2배 해주면 2d1n 더하기 6 빼기 2d1 그 다음에 3 더해 플러스 3 이놈이 되는 건데 이게 곧 뭐라고? 이게 곧 bn이라고. 근데 그거의 공차 기울기인 거 맞죠? 여기서 보세요. 눈을 씻고 봐도 n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이게 곧 기울기잖아. 이게 곧 D2라고. 얼마나 쉬워. 이게 답이에요. 됐지? 그러면 D2는 2D1이니까 D1 더하기 D2는 D1의 몇 배고 3배인 거 맞죠? 네, 그래서 저기 있는 값에 몇 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까? 네, 3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3배. 그러니까 4이 마이너스 2분의 15야. 겁나 쉽잖아. 맞잖아. 네? 그러니까 니네가 수열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네? 준영이 이해했어? 고마워. 됐어. 여러분 좀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신 분은 이 내용을 거기다 좀 써놔. 어차피 4번 위에다 공간 좀 많잖아요.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이걸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써놓으면 좋겠어요. 어려울 땐 함수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쉬워요. 알았지? 자, 요 내용이 어려우면 저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쉬워요. 자, 아주 가뿐합니다. 네, 다 하셨으면 자, 넘깁시다. 넘겨서 5번 잠깐 볼게요. 자, 5번 보시는데, 자, 5번 보는데 이렇게 나왔죠. A3은 7이고 A5 더한 게 얼마네? A10은 41이라 그때 공차는 뭐니? 라는 문제예요. 자, 저 같으면 이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풀 것 같아요. 어떻게 푸냐? 누가 제일 정확하게 나왔죠? 지금 문제 보면 A3이 제일 정확하게 나왔잖아. 그럼 A3 기준으로 보라고. A5는 A3 기준으로 몇 번 더한 거야? D를. 잘 생각해봐. A3, A4, A5란 말이야. 아까 했지? A5에서 얼마 빼면 A3을 뺀다는 건 5에서 3 뺀 2D란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2칸 건너간 거니까 D를 몇 번 더한 거야 당연히. 2번 더할 거 아니냐고. 그럼 지금 이 문제 푸실 때 제발 A1 쓰지 마시고 누가 제일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A3가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A3 기준으로 보라고. 그럼 A5는 A3 기준으로 몇 번 간 거야? 2번 끝난 거예요. 이게 A5예요. 이해했니? 그 다음에 A10은 누구 기준으로? A3 기준으로 몇 번? 10에서 3 빼면 7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D 구했지.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자, 다 푸셨으면 7번을 이제 해봅시다. 네, 7번 잠깐 풀어보세요.
7번 잠깐 풀어보시고 네, 또 저랑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쉽게 풀리는 경우도 많지만 뭔가 특정 지을 수 없고 이러면은 너네가 아는 거 그대로 푸셔도 돼. 저 A에는 A1 플러스 n-1 곱하기 D가 틀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출제자가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내다 보면은 그렇게 풀어야지만 쉽게 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배제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시간을 주면은 네, 여러분 잘 푸실 거예요. 네, 잘 푸실 건데 잠깐 앞에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자, 왜냐면 우리 진짜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오늘 등차 준비 저는 웬만하면 다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원래 보통 등차 한 단원, 등비 한 단원이긴 하지만 나는 오늘 다 나가는 게 목표예요. 자, 보시면 자, 이 문제를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는 A 플러스 D로 푸시고 A4를 A 플러스 3D로 풀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면 이제 어떻게 푼다고요? A2를 기준으로 푸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A2 기준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A4는 뭐라고 할 수 있죠? A2 플러스 몇 D? 2D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했니? 맞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 배 해주고 결국 식이 나오네. A2 플러스 2D는 4A2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냥. 그러면 3A2가 얼마가 나오냐면 2D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해했지? 그 다음에 이제 푸는 거야. 이 문제를 다 누구 기준으로? A2 기준으로 푸는 거죠. 이해해? 혹은 A3 기준으로 푸셔도 되고 뭐 그거는 마음이에요. 자, A3 기준으로 풀어볼게. A3 기준으로. 자, 그래서 A3 기준으로 풀어볼게. 그럼 그냥 A3 제곱하면 되고 편하게. 그 다음에 A5는 A3 더하기 몇 D? 2D. 그 다음에 A6은 A3 더하기 얼마? 3D.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A3의 제곱은 2A3 더하기 5D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봐봐.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풀었지만 맞아? 뭐 깔끔하게 더 이상 떨어지는 거 있어 없어? 없지? 아까 내가 말한 게 그런 문제야. 오히려 이런 문제는 얘를 A 플러스 D, 얘를 A 플러스 3D로 자꾸 풀면 더 쉽게 풀릴 거예요. 이해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네요. 이건 뭐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 또 정리를 해야죠. 뭐 A2 플러스 D로 다시 정리를 해서 이거를 집어넣고 풀면은 다 뭐에 관한 식이 나와? D에 관한 식이 나오겠죠. 봐봐. A2 대신에 3분의 2D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A2로 정리를 해서 풀면은 이해했지? 그래서 다시 갑니다. 그래서 A3을 어떻게 해서 A2 플러스 D의 제곱은 2배의 A2 플러스 D 플러스 5D라 해놓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A2에다가 3분의 1이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풀면 D 값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그럼 D 값이 나왔기 때문에 네 A2가 D를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A2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A10도 구할 수 있겠죠. A2도 알고 D도 아니까. 그치? 근데 내가 장담하건데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아마 저걸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로 푸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숫자가 나올 거예요. 100%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선생님이 뭐 하나로 통일해서 풀라 이렇게 하는 게 만약에 이제 하다가 오히려 너무 복잡한 것 같으면 그냥 출제자가 그렇게 편하게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한번 마무리 해보시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다음 되면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셔서 자 이제 8번을 풀어볼 건데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자 풀기 앞서서 A3는 21이고 A8은 6일 때 AN이 처음으로 음수가 된대요. 자 그럼 이거 일반항 구하는 문제겠네. 근데 이런 거는 무조건 일반항 구해서 푸셔야 돼요.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일반항이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다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이것에서 이거 빼도 되지만 얘가 다른 말로 3, 얼마죠? 21. 얘가 다른 말로 8, 얼마야? 6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두 점의 기울기 구하는 거니까 이거에서 이거 뺀 거 분해, 이거에서 이거 뺀 이런 식으로 해서 5분의 마이너스 15다, 마이너스 3이다, 이게 공차다 이렇게 푸시는 거나 똑같아요. 얘에서 1 빼면 몇 D? 5D는 6에서 21 빼니까 빼기 15다. 똑같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자, 그래서 D가 빼기 3이기 때문에 일반항을 구하게 되면 몇 N? 마이너스 3N 플러스 상수항이 남는데 8,6을 3,21이 지나기 때문에 자 여기다 3 집어넣을 때 21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물결은 30이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줘서 일반항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얘가 0보다 뭐하다? 작다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때 기억해야 될 게 n은 무조건 자연수입니다. 정의역이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러니 n이 뭐보다 크니까 10보다 크니까 그쵸? 그래서 n은 얼마야? 11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가 물어보는 건 항의 값이지. 그러니까 함수 값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11을 여기다 다시 뭐 해주면 돼요? 넣어주면 되니까 답이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 자 지금 빨리 풀어보세요. 빨리 풀어보시고 네 10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푸세요. 이 정도는 풀 수 있습니다. 다 푸신 분들은 다 푸신 분들은 9번 한번 풀어보시고 내가 봤을 때 9번 같은 경우는 너네 이하열과에서 좋아할 문제네요. 만약에 한다면 9번 한번 풀어보세요. 다 푸셨으면 9번 하시고 9번도 다 푸셨다 하면 10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지으시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일반항이 모이고 그리고 여기 앞에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A 플러스 2D로 하고 여기 A5는 어떻게 A 플러스 몇 D? 4D 여기는 A 플러스 5D로 한 다음에 이 유식을 정리를 해. 그러면 A를 뭐 D로 정리하든 뭐 해서 집어넣어서 방정식 풀어서 푸시면 됩니다. 가장 작은 항이 그거 봐, 네, 그럴 것 같아서 물어보고. 여기 잘 봐. 말이 어렵잖아. 자, 말이 어려우면 함수로 생각하세요. 너네
등차 수열은 몇 차 함수라고? 그럼 1차 함수의 특징이 뭐니? 증가함수 또는 뭐예요? 감소함수잖아. 근데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잖아. 다른 점이 뭐야?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지만 수열은 이렇게 그려진다고. 벌써 느낌 와? 그럼 증가함수일 때는 가장 모한 값이 있는 거고 작은 값이 있는 거고 감소함수일 때는 가장 모한 게 있는 거야? 큰 게 있는 거지. 공차가 양수일 때는 가장 모한 게 있는 거고 작은 게 있는 거고 공차가 음수일 때는 가장 모한 게 있는 거야. 큰 게 있는 거라고. 그래서 몇 번이? 9번에서 첫 줄이지. 가장 작은 항의 값이 얼마고? 마이너스 25라는 얘기는 A1이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5라는 얘기예요. 왜? 이 문제는 공차가 뭐니까? 양수니까. 오케이? 증가하는 놈이잖아. 1차 함수로는 가장 작은 게 없어요. 정의역의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의역의 자연수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싹 가능하다. 알겠죠? 요런 문제 쉬운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표시를 해두고 풀란 얘기예요.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9번을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고 9번이 마무리 되신 분들은 이제 10번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9번을 다 되신 분들은 10번을 하시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직선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음수에서 시작하면 증가하다 보면 반드시 양수인 부분이 생기고요. 양수에서 시작을 해서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감소하다 보면은 x축에 넘어가는 게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거 꼭 기억하시고 네, 그거 가지고 한번 10번을 풀어보세요. 잘했네. 그럼 1집어넣을 때 얼마나 되게? 그래, 그럼 얼마가 되는데 그래서? 네,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뭐라고? A. 그렇지? 근데 이렇게 써져 있어. 두려워하지 마. 너 fx가 있는데 fk래. 그럼 x에다 뭐 집어넣는 거야? 네, 이것도 보면 여기다가 같이 뭐 집어넣는 거야? k 집어넣는 거야. 이해했니? 뭐야 이거 잘했는데 왜 여기서 안 돼?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 네, 그냥 공식 쓰면 돼. 안 되면 그냥 공식 쓰는 겁니다. 인수분해 안 되면 그냥 공식 쓰는 거야. 인수분해 졸라 잘하네. 인수분해 고수네요. 안 되면 인수분해 근데 인수분해 하면 안 되지. 이거 제가 보니까 얘네 이미 그냥 둘이 곱했잖아요. 이거 왜 다 전개해? 그러네요. 굉장히 다 없었습니다. 잘했어. 이거는 고민을 해봐. 고민을 해야지 수업은 느니까. 하는 중. 잘 안 되면 함수로서 그림도 그려보시고. 항상 이제 식을 세우면 이 식을 관찰합니다. 이거 몇 차에? 2차 부등식이지. 그럼 0보다 뭐하다고 했기 때문에 작다고 했기 때문에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오고 있어. 작은 거부터 어디까지? 큰 것까지만 나오고 있죠. 그래서 4분의 25부터 어디까지? 4분의 29까지만 나오고 있죠. 이해니? 이해하고. 너 재능 있다? 수요일에? 어? 이거 해. 빈 거요? 알았어. 안 풀어주고 이런 거나 해.
자, 봅시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너네를 괴롭히는 단어는 사실 내가 봤을 때 뻔해요. 이 문제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00% 여기서 힘들겠죠. 여기서. 이게 뭔 소리일까? 그쵸? 100% 이걸 못 푸시는 분들은 이거에서 힘든 겁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럼 얘 생각을 해봐. 고1 때 절대값 나왔으면 어떻게 풀었어요? 고1 때 절대값 범위 나와서 풀어야지. 그럼 범위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처음 봐서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알려줄게.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아, 절대값 있어서 힘들어요. 그러면 개념이 절대값을 무조건 나누는 거잖아. 그냥 이렇게. 그래서 0보다 클 때는 그냥 그대로가 되는 거고, 0 이상이면 0보다 작으면 뭐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크거나 같다는 커도 되고 뭐 해도 돼. 같아도 성립하는 거야. 그럼 지금은 둘이가 서로 뭐 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 맞죠? 이거 무조건 성립이잖아. 같아도 되니까. 얘는 어때요 근데?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얘가 지금 음수야. 얘가 지금 음수에다 음수 곱하면 뭐야? 양수란 말이야. 근데 얘는 자체가 뭐야? 음수야. 양수가 음수보다 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혹은 이렇게 푸셔도 돼요. 반대로 뭐 해줘서? 넘겨줘서 이 AK가 0 이상이다. 그럼 AK가 0 이상이 나오는데 시작이 0보다 작은데 0 이상이 나온다는 건 모순이 일어난 거죠. 모순.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첫 줄, 이 식을 만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AK가 뭐 이상이 된 거야? 한마디로 0 이상인 거지. 그러니까 수열이 어떤 한까지 다 뭐 이상일 때, 0 이상일 때까지 되는데, 근데 그거의 최소값이 얼마라는 거야? 11. 너네 아니, 이게 뭔 소리냐면 양수일 때는 되고 음수일 때는 뭐 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얘는 1차 함수라니까. 그러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상황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되니까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이거가 되거나 이거가 있을 건데, 얘는 양수일 때니까 돼. 어디까지 돼? 여기까지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안 되잖아. 그럼 얘는 무슨 값이 나오는 거야? 될 수 있는 속값이 나오는 것과 대값이 나오는 것과 대값이 나오는 거지. 근데 얘는 돼 이거잖아. 그럼 얘는 되는 무슨 값이 나오는 거야? 속값이 나오는 거지. 이런 것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K의 최소값이 11이라는 것 자체가 저 두 번째 상황에서 얘지. 즉 A11이 0보다 뭐 하다는 거야? 0 이상이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려면 A10은 0보다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되는 거죠. 알아들었어? 이거 다야. 자, 그렇게 알고 이 문제를 이제 푸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A6에서 A2를 뺀 게 얼마야? 4D. 4D가 10이니 D는 3이죠. 자, 제가 이걸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로, 최소값이다라는 이 단어 하나로 이런 그림이 될 거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실력이야, 알겠어? 근데 이제 확인해 보니까 진짜 공차가 얼마입니까? 3인 거죠.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AN을 AN을 3n 플러스, 자, 상수항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B라고 해. 그럼 나는 이걸 사용하는 거야, 이 두 개를. 그래서 A10 여기다 10 집어넣으니까 30 더하기 B는 음수가 돼야 되고, A11 33 더하기 B는 뭐가 돼야 돼요? 0 이상이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결론은 B가 뭐가 작고 마이너스 30보다 작고 마이너스 33보다 큰데, 문제 보세요. A1의 최소값인 거 맞죠? 그럼 A1이 범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1은 다른 말로 여기다 1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A1이 얼마이므로 3 더하기 B이므로 양쪽에 다 같이 3을 더해주면 빼기 33 더하기 B, 여기는 마이너스 27이 되니까
결국 이게 A1인데 A1의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0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 해석을 잘 하시고 그냥 원리 있는 원리 원칙대로 차근차근 풀다 보면 풀리게 되는 거죠. 요 정도 난이도는 여러분 꼭 하셨으면 좋겠어. 알겠지? 물론 니네가 있는 마플 시너지보다는 조금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아마 마플 시너지보다는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고 굉장히 근데 좋은 문제니까 이 문제 좋은 문제거든요. 이 좋은 문제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 문제나 바로 윗 문제 둘 다 굉장히 9번 10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좋아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넘어가셔서 이제 11번을 풀 건데 11번을 제가 풀어드리고 너네한테 13번을 풀게 시킬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11번은 빼기 3하고 11, 14 사이에 5개의 수요가 없대요. 그래서 수요를 만들었더니 자, 근데 이게 등차 수요를 이룬대. 근데 그때 A3은 뭐니? 라는 문제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문제를 여태까지 니네가 배운 걸로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개념을 가르쳐준 다음에 그 다음 다시 풀게요. 자, 보세요. 잘 봐봐. 일단은 얘네 전체가 다 등차 수요를 해. 첫 번째 관점. 새롭게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등차 수요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얘가 새롭게 BN으로 정의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너는 첫 번째 항 B1이고요. 너는 두 번째 항 B2고 너는 세 번째 항 B3고 너는 네 번째 B4라면 너는 몇 번째겠니? 눈치껏 해. 여기 1일 때 2야. 2일 때 3이라고. 3일 때 3면 5일 때 6이겠고 그 다음 하니까 7번째 항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5개에다가 2개가 추가됐으니까 7번째 항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BN이 지금 무슨 수열이라는 거야? 등차 수열이라고. 끝난 거야. 이해하셨니? 그러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숫자가 얘 둘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에서 이걸 빼란 말이지.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6번 D를 더한 거니까 6D죠. 그럼 14에서 빼기 4를 빼면 18이 6D다. 여기서 말하는 D는 AN의 공차가 아니라 BN의 공차입니다. 그러니까 D는 얼마구나? 3이구나. 근데 A3를 물어봤어요. 그럼 A3를 물어보는 게 곧 B4를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럼 B4를 물어보는 거니까 B1 입장에서 몇 번을 더한 거니까 D를 3번 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B4는 B1이 빼기 4 더하기 D를 3번 더한 거니까 9. 그래서 답이 얼마다? 5.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쉽죠? 이해하셨음? 자,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앞에 다시 개념 필기하는 대로 넘어가셔서 자, 하나 적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뭘 적을 거냐면 자, 보세요 이제. 자, 뭘 적을 거냐면 자, 두 번째, 아까 등차수의 일반항에 대해 등차수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셨고 두 번째는 등차 중항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약간 이게 뭐가 되냐면 습관성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데 얘 잠들기 전에 뭐 해요? 딱 침대에 누우면 바로 핸드폰 켜죠. 솔직히 아닌 사람 있나요? 저도 그러는데 전 바로 핸드폰 켭니다. 약간 습관성 아무 생각 없죠? 그냥 아무 생각 없지, 그치? 자, 그래서 등차 중간은 습관성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딱 두 가지 상황에서 습관성으로 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첫 번째 상황은 습관성이라는 게 일단 항이 3개 나왔을 때 항이 몇 개 나왔을 때 3개 나온 하면은 그냥 습관성으로 등차 중앙을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둘이 더해요. 그럼 습관성으로 등차 중앙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거 딱 보는 순간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등차 중앙이구나 그냥 생각하세요. 이해했음?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등차 중앙은 이런 거예요. 근데 A3이 있고 A4가 있고 A5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시. 자, AN-1이 있고 AN이 있고 AN 플러스 1이 있는데 님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수열은 숫자가 나열하다 보니까 관계성의 입장을 생각하시면 얘 입장에서 얘는 전항이죠. 이렇게 생각해. 그럼 얘는 얘 입장에서 무슨 항이야? 다음 항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 했으니 습관적으로 차를 이용해야 돼.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물질이 껴져 있어. AN-1이랑 뭐랑 같겠어요? 얘의 차이와 얘의 차이가 서로 뭐하다? 같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보시면 알겠지만 AN은 2번 사용했기 때문에 AN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거 AN을 정리를 하면 AN은 자 넘기면 2배니까 2분의 뭐야? AN-1 더하기 A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니? 그래서 이게 결국은 봐봐. 얘가 중간이죠. 전과 후의 평균이 중간이 되는 거야. 전과 후의 평균이 중간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보이는 두 개의 합 보여요? 얘 때문에 이해서 이 두 번째가 습관성으로 생각하라는 얘기고 세 개 보입니까? 크게 보면 세 개잖아. 그래서 1번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대신 너네 이 생각해야 돼. 이 부분이 지금 정의역이야.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봐. 너네 n 빼기 1이랑 n 플러스 1이랑 더해봐. 그럼 얼마지? 2n이지. 얘 같은 경우는 짝수지. 그럼 나누기 2 하신 게 얘가 오는 거예요. 여기 n. 이해했어? 그러니까 네모 더하기 단, 여기 단. 네모 더하기 별이 뭐가 돼야 돼? 짝수여야지만 써먹을 수 있는 거야. 홀수면 써먹을 수 없어요. 짝수여야지만 써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둘이 더한 거에 실제 함수값의 평균이 맞아? 가운데 있는 거에 이 둘의 가운데 있는 거에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등차수열 1, 3, 5, 7, 9, 11, 13, 15 이렇게 등차수열이 있다고 봅시다. 이 수열은 당연히 홀수를 의미하니까 EN-1이라는 수열이겠죠. 여기까지 맞죠? 그럼 보시면 잘 봐봐. 되게 재미난 사실이야. 보시면 연달아 3개 있지? 연달아 몇 개 있어? 3개 있다고. 이건 보면은 5하고 9의 평균이 얼마 나옵니까? 5랑 9 더하면 14잖아요. 14 나누기 2 하면 7 나오잖아요. 그치?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얘가 첫 번째 향, 두 번째 향, 세 번째 향, 네 번째 향, 다섯 번째 향, 여섯 번째 향인데 이렇게 3하고 5랑 자 만약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랬어. A3 더하기 A5를 물어봐. 둘의 합이네. 뭐라고? 둘의 합이네. 단 얘네 둘이 더했을 때 짝수가 돼야 돼. 5 더하기 3 하면 얼마죠? 8 짝수 맞죠? 그럼 8 나누기 2 한 게 얼마야? 4. 그래서 얘 나누기 2 하면 뭐가 된다고 이게? A4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 다시 얘와 얘 나누기 평균 한 게 전체 함수값에 나누기 2 한 게 얘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꼭 이럴 때만이 아니라 봐봐. 얘 보세요. 5랑 9랑 13 보세요. 얘도 어떻게 보면은 2번 건너갔고 또 몇 번 건너갔죠? 2번 건너갔지.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이거 넘어갈 때는 플러스 1이고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도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지금 주황색 이 세 개의 입장도 이 세 개는 무슨 수열인 거야? 이 세 개만 봐도 5랑 9, 13 이 세 개만 봐도 이 셋은 등차 수열인 거 맞죠? 전항, 중간항, 다음항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평균도 얘가 나온다고. 이해했어 안 했어? 됐지? 얘네들의 평균 4가 나오죠. 실제로 18 나누기 2 하면 9가 나오잖아요. 다시 볼게요. 이 문제를 이제 이렇게 푸셨는데 너네 잘 봐봐.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얘가 하필 몇 개지? 홀수개 5개지. 2개를 더 더했네. 그럼 총 몇 개야 이제? 7개 되는 거야. 그럼 7개라는 건
정중앙의 센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거예요. 가운데 정중앙의 기준으로. 맞아? 그러면 세모끼의 평균도 누가 되는 거고? 센터. 별의 평균도 센터. 하트의 평균도 누구? 센터가 되는 거라고. 이해했니? 알아들어? 원래 센터가 중요하잖아, 그치? 그러니 근데 지금 누굴 물어봐 하필? A3지. A3는 이 수열의 어디지? 센터. 그러니까 답은 얘네들의 평균이 답이야. 그럼 빼기 4하고 14의 평균이 얼마죠? 5. 그 답이 5라고. 이해하셨니? 됐지? 자, 그럼 어쨌든 열심히 이렇게 했고요. 자, 13번 풀고 그 다음에 바로 14번 푸세요. 여러분 13번, 16번 풀고 쉬겠습니다. 이렇게 풀고 쉴 테니까. 자, 지금 13번, 14번 푸시고 그 다음에 16번을 저랑 같이 푸도록 할 테니까 일단 한번 해보세요. 일단 어떻게 하냐고. 어려우면 B1 써봐. B1은 두 번째 B2 얘는 뭐고 있어? B. 자, 이거는 아니야. B 이렇게 해주고 얘네가 등차수를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B1을 의미하는 거고 얘가 의미하는 건 B. 그렇지? 네, 그렇게 되는 거.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게 B13이 얼마인 거 나왔죠? 20인 거 나왔죠? 거기다 쓸게요. B13은 20.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B6 더하기 B8 더하기 B10 하면 이걸 다 이제 B13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좀 편하겠죠.
그러면 B13 마이너스 B1이 얼마고? B13 마이너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거 이제 풀어야 되는 힘드니까 B3 마이너스 B1은 12D 쓰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다음으로 써봐. B13 마이너스 B8은 얼마? 5D 그 다음에 뭐라고 써야겠어? B13 마이너스 B10은 그치?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싹 더해. 그러면 어차피 이거 세 개 더한 거 얼마나 지금 0인 거지. B13, C3, C3이니까 62거 아니야? 그게 얼마겠죠? 20D겠지. 그럼 A6을 구하라는 거는 곧 얼마를 구하라는 거랑 마찬가지고 B7을 구하라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제 구하시면 답입니다. 이해했지? 다 했니? 이게 좀 빡세죠? 선생님이 좀 해줄게. 이거 잠깐 보고 이게 첫 번째가 안 되지 오히려. 그럴 것 같아요. 그 잠깐 볼게요. 네, 다 볼게요. 다 보면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이게 13번은 솔직히 꼭 지금 선생님 말한 것처럼 안 풀어도 돼. 근데 내가 너네한테 알려주는 거는 니네가 못 풀었을 때 상황을 대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솔직히 대가리를 풀 수 있으면 푸셔도 돼요. 야 얘들아 내가 이거 풀 때 솔직히 나는 이렇게 안 풀어요. 알겠어? 그냥 나는 만약에 이제 13번 풀려면 그냥 어떻게든 풀 거야. 근데 여기 이렇게 20이 있고 이게 등차 수열이래. 근데 A 더하기 A7 더하기 A9가 0이래. 그때 A6은 뭐니?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니네가 A로 갖고 열심히 풀려고 했더니 풀려 안 풀려? 안 되지. 그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하라고. 내가 알려준 게 뭐라고 했어? 새롭게 정의 내리는 거야. 그래. 그래서 얘를 B1으로 하고 B2로 하시고 문제 풀면 풀린다니까. 그럼 얘가 B11이니까 얘가 B 얼마야? 12겠고 B13일 거 아니야. 그럼 님들 이 중에서 내가 유일하게 아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B13밖에 없죠. 그럼 모든 걸 B13 기준으로 풀라고. 알아들어? 그리고 나서 얘는 뭐라고 보면 되고 B1 얘는 B8 얘는 B10으로 보시고 얘네를 포함되어 있는 식을 만들면 되잖아. 근데 나는 누구를 아니까 B13을 아니까 B13을 기준으로 식을 세우라고. 다시 이렇게 그리고 13 빼기 B8은 얼마? 5D. B13 빼기 B10은 3D. 이렇게 식 세우라고. 그 이 식을 다 뭐하면 더하게 되면 이 부분이 얼마라고 나왔으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거야. 0, 0. 맞아? B13이 주어졌잖아 20으로. 그래서 60이 얼마다? 60이 20D다 해서 D가 나오는데 이 D는 BN의 공차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A6을 물어보는 건 다시 뭘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B7을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B13-B7은 얼마다? 6D다. 오늘의 핵심이죠. 등차 수열은 무조건 이렇게 쓰다 보면 다 풀립니다. 그래서 20 마이너스 얼마가? B7은 D가 3이었기 때문에 18. 됐니? 그래서 B7은 2. 이렇게 풀리면 끝납니다. 알겠어? 물론 그냥 하실 수 있으면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냥 이 상태로서 어거지로 좀 풀려고 했더니 안 풀리시면 빠르게 손절하시고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맞아? 아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왜 어렵니? AN을 갖고 집착하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새롭게 함수를 정의 내려서 그냥 푸신다고 생각하고 빨리 풀라고. 그런 게 센스야. 저도 혼자서는 풀 때는 이렇게 그냥 바로 풀어서 풀다가 안 풀리면 이런 식으로 풀어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 사람이 익숙한 것만 잘해요. 오히려 니네 여기가 20이 아니라 여기 앞에가 주어지고 뒤에 미지수로 했으면 풀었을걸? 그냥 뒤에 있는 숫자가 주어지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쓰는 습관이 중요한 거라고요. 알겠어? 꼭 B에는 B1 더하기 M 플러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렇게 하시고 16번 풀고 이제 쉬겠습니다. 자, 16번 보세요. 자, 근데 16번은 하기 전에 제가 앞에 요렇게 제가 이거 앞에 집에 써놨어. 이거 한번 잘 봐봐.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뭐가 아니면 수열인데 등차 수열이라는 가정에서 자 위에는 4개, 5개, 7개지. 이게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한 그 등차 중앙은 얘네 같은 경우에서는 좀 별로예요. 왜 그러냐면 4개밖에 없으면 등차 중앙이 일어나는 상황은 자 이런 상황밖에 안 나오는 거 있죠? 얘네 3개에서 얘네 이렇게 초록색에서 그래서 얘네 3개 중에서 얘네 둘의 평균이 B 오케이? 또 B와 D의 평균이 C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그런데 지금 보시면 홀수계일 때는 굉장히 상황이 많이 일어나요. 봐봐 얘는 이렇게 3개도 등차 중앙 되는 거고 이렇게 3개도 등차 중앙 되는 거고 또 이렇게 3개도 뭐가 되는 거고 등차 중앙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크게 봐서 이렇게 3개도 등차 중앙이 일어난다고.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홀수계면 굉장히 많은 등차 중앙이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말라고. 얘는 더 많이 심각하겠죠. 얘는 아까 말한 그거잖아. 아이돌도 되는 거예요. 그냥 물론 이렇게도 등차 중앙이 되는 거지만 심지어 센터. 그래서 이렇게도 등차 중앙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등차 중앙이 되기도 합니다. 아시겠어? 엄청나게 많은 등차 중앙이 일어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6번을 푸실 건데 니네 이런 단어가 있으면 습관적으로 생각해야 돼. 최대일 때 최소일 때 자 누가 최대라고 했기 때문에 M이 최대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M은으로 해야 돼요. 너네 어릴 때 그 넓이의 최대값 하면 넓이는 식을 만드는 것처럼 그랬는데 힌트가 뭐야? 등차 수열인데 제발 가만히 있지 마시고 2가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2개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얘들의 평균은 얘다. 다른 말로 하면 얘 2배가 얘들의 합이지. 얘들의 평균이 얘다. AM-1 더하기 AM 플러스 1의 평균이 가운데다. 다른 말로 하면 둘의 합은 넘기면 되니까 가운데 몇 배? 2배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12는 둘의 곱이다. 곱이 아니잖아. 합.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해준다. 됐어? 또 이렇게 셋이도 등차 중앙을 이루기 때문에 EX는 6 더하기 얼마다? N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했어 안 했어? 근데 갑자기 문제 뭐예요? M이 뭐일 때? 최대일 때지? 최대 치수는 무조건 M은으로 정의가 돼야 되니까 위에를 M은으로 하게 되면 벌써 끝났네. 12-x에다가 뭘 곱한 게 x를 곱한 게 M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M은 자 몇 차식? M은 몇 차식? 2차식인 거 맞죠? 보통 최대 치수는 2차식 한 문자에서는 2차식 산수의 기하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얘는 2차라는 포커싱에 맞춰서 x라고 했을 때 근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0이고 위로 불러오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그럼 당연히 얘가 최대일 때는 가운데이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x가 얼마일 때? 6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지. 오케이? 이해해? 최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일 때의 n의 값이니까 6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n이 나오는 거죠. 6 집어넣으면 12 빼기 6은 n이 되니까 답이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봐도 비디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2번 써놓고 시작을 해야지 그 다음 갈 길이 잘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이 얼마다? 네, 6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좀 쉬었다가 지금 몇 시냐면 10분만 쉴게요. 22분이니까 33분에 33분에 바로 다음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갈 길이 좀 멀어서 힘들겠지만 좀만 고생해주세요.